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아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학습활동 한다고 안내를 했을 겁니다. 원래 이 학습활동은 학교 등교 수업을 할 때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해야 될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편성해서 오늘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온라인 수업, 예전 수업에서 이 작품 전체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 직접 해설을 했었죠. 그리고 작품의 부분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했을 겁니다. 학교에 다시 나오면은 이 오아시스 세탁 습격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오늘 일단 과제도 내줄 건데요. 그 과제가 이제 다시 반복해서 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제 학습 활동을 할 건데요. 교과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170쪽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17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이 먼저 2회의 1번 되겠습니다. 이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치관을 파악해보자 했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물을 한 5개 유형으로 지금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안윤식, 허영분 팀이라 가지고 할머니의 첫째, 내외가 나오죠. 둘이 이제 부부입니다. 그 다음 장민숙, 강대영 팀이라 가지고 강태국의 아내와 딸이 나옵니다. 좀 내려가서 아래 볼까요? 안경호, 안미숙은 할머니의 둘째 아들과 딸이죠. 역시 할머니 패거리의 또 다른 팀이었고요. 그 밑에 간병인 나옵니다. 할머니의 간병인 서옥화죠.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보면요, 세탁소 직원 염소팔 등이 나옵니다. 자, 이 수많은 인물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따리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뭘 제일 중요시 합니까? 인물들은 모두 중요시 하는 거. 할머니의 일단 제사함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맞죠? 동물, 울음소리도 흉내내면서 정신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세탁소에서 할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돈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가치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활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가겠습니다. 171쪽 보면요, 강태국이 할머니의 옷을 찾고도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강태국은 앞에 나왔던 인물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 강태국이 한 말을 좀 보면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 나쁜 사람들, 나 못 줘. 이게 무엇인지 알아? 나 당신들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167쪽에 10번째 줄에 나올 겁니다. 자, 이 강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왜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유산에 관련된 힌트, 옷을 찾고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강태국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먼저 할머니의 가족들은 뭘 못하고 있습니까? 자식된 소리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돈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탐욕스러움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죠. 분노했기 때문에 당연히 옷고름을 돌려주지 않았고요. 또한 강태국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재산을 모두 다 쓴 할머니가 생각이 났던 거죠. 혹시나 자식들 간에 오해가 상할까봐 남겨질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옷을 찾고도 돌려주지 않고 숨겼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강태국이 행동한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활동의 3번 보겠습니다. 1과 2를 바탕으로요. 1과 2를 바탕으로
강태국과 그 외 인물들의 가치관을 비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강태국은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신념을 바탕으로 세탁소를 운영하죠. 그 다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강태국입니다. 또한 물질보다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강태국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나름대로 확고한 가치관, 신념을 갖고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의 인물들은 강태국과는 전혀 다르죠. 한마디로 인간의 도리보다는 물질, 특히 돈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인물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희곡은요, 가만히 보면 강태국과 그 외 인물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희곡이 되겠습니다. 이제 172쪽 가겠습니다. 그냥 넘겨갈게요. 172쪽 큰 2번입니다.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된 1990년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기사문입니다. 신문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사문을 읽고요,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1991년 12월 27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 한번 쭉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행운의 복돈입니다. 이것만 안방에 걸어놔 보세요. 돈이 술술 글러 들어옵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심지 길거리에 1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를 컬러로 확대 복사해 판매하는 일명 복돈 판매상이 등장했다. 일반 지폐보다 5배 정도 큰 이 복돈은 어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역 구내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은 하루 평균 100장에서 150여 장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복돈 덕분에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면서 흥탄 미소를 지었다. 이 상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복돈을 판매하는 상인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복돈 열풍이다. 이러한 복돈 열풍에 대해 한 시민은 아무리 돈이 좋다고는 하는 세상이지만 집안에 돈을 걸어놓고 섬기며 사는 세태가 왠지 서글프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였다. 자, 이 기사에 이제 앞부분 보면 복돈 열풍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어떤 시민의 얘기가 있는데 이 현상이 과연 좋은 것일까? 뭔가 안타깝고 서글프고 무섭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가겠습니다. 1번. 이 기사문에 비춰볼 때 다음 인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했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원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찾아내는 게 학습 목표였고요. 인물들의 대화나 혹은 갈등, 희곡의 다양한 내용, 줄거리를 통해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을 했어야 됐었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요 두 사람은 첫째 아들과 딸인 것 같습니다. 맞다니까 증 확인했어요 라고 이 대답하는 것이 앞에 이 딸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가 맞다 그러는 거죠? 김순녀 맞아? 뭐야? 자신의 부모님, 어머님 이름을 지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내려갑니다. 이 오른쪽 인물은 염소팔이죠? 염소팔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엄니, 내내 이제부터 도둑놈입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지켜야 될 양심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다음 왼쪽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니, 찾지도 못했는데. 예, 그런 게 있어요. 가야지요. 지금 간다니까. 이거 아들의 대사죠? 이 아들이 지금 할머니가 임종의 순간이 다 와서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임종보다는 돈을 쳤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1990년대라고 하는데 사실 1990년대 뿐만 아니라 요즘도 이런 사회적 현상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인물들이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가치는 돈, 물질이죠.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성도 역시 상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제시된 신문기사에서는 우리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돈을 숭배합니다. 그걸 우리를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숭배한다의 배자예요. 혹은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젖어진 당시의 단면이 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고요. 이 작품에서 안미숙, 안경영이 얘기하는 거 가면보면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있죠. 안유식, 어머니 임종에 무관심합니다. 염소팔, 양심을 버리고요. 돈을 향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면 기사문, 그 다음 이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는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고요. 상실되고 있고, 배금주의, 돈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가 팽배한 현실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작가는 이런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죠. 이제 학습활동의 173조 양가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이를 고려하여 조금 전에 했던 이런 사회적 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강태국이 사람들을 세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탁하는 장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의도한 작가의 생각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장면 자체를 보면 상징적인 의미,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 현실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갈등 상황을 정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급작스러운 정리이긴 하지만 작가로서는 이게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빨래 때가 빠지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하얀 옷 입고 나오죠? 세탁기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순수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탁하는 장면의 의미,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작가가 작품을 쓴 의도도 살펴볼 수 있죠. 먼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너무나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이 물질만을 중요시하고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현대사의 모습을 더욱더 비판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사람들이 깨끗하게 빨래가 되어서 나오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장면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양가로 3번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한번 정리를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각자의 깨달음 한번 정해서 적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학생처럼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해 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얘기했죠. 선생님 얘기하는 건 예시답안이고요. 각자 자신의 깨달음을 적어놨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1990년대에 쓰였죠. 벌써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죠. 여전히 돈을 중요시 여기는 세태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한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였지만 30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죠. 요즘도 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돈을 인해서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든가 돈을 추구하다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여러분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구 간에도. 그런 거 생각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좀 덧붙여야 되죠. 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깨달음을 쓴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깨달음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1, 2, 3번은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자는 목표로 공부했던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 현실에 관련된 요소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 시대를 얘기한다든가, 뭐 시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준다든가 해서 드러낼 수도 있고요.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죠? 선생님 이제 한마디 더 하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작품 전체에 다양한 요소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작가들이 그냥 작품을 순수하게 쓰지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쓰는 게 대부분 작가들의 창작 의도입니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 꼭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단에서는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영론이라고 했고요. 1단의 학습 내용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살펴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계약하면요. 선생님 요거 이제 미리 이 강의 끝에 이제 올려줄 겁니다. 이미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밤마다 좀 다른데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올 건 좀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밑줄을 긋고요. 내용을 교과서에 다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 이제 등교 수업 하게 되면 선생님은 요거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잘 밑줄 긋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는지 확인하겠고요. 이미 전 시간에 대부분 언급했지만 혹시 또 부실하거나 미진한 게 있으면 이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할 예정이니까 잘 준비해서 과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